한국과 미 전역의 금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진짜 보석을 가짜 보석으로 바꿔치기 해온 아시안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수십만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인슐린 펌프에서 소프트웨어 오류 문제로 인슐린 주입이 갑자기 중단돼 수백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인기 제과 브랜드의 제품 다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일제히 상품 가격을 올렸던 소매업체들이 최근 다시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감소하자 할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A 카운티가 저소득층을 위해 월 $25의 인터넷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캘리포니아 그리고 뉴욕 등 미 전역을 돌아다니며 거의 7년 동안 보석들을 바꿔치기한 한 아시안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교묘한 수법을 활용해 매장 직원을 감쪽같이 속여 절도 행각을 벌여왔는데요. 현재 피해 금액만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한국에서도 공개 수배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의 한 보석 매장. 한 남성이 매장 직원과 대화를 하며 고급 시계를 구경합니다. 이윽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는가 하더니 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직원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그러더니 구경하던 시계를 자연스럽게 주먹에 움켜쥐어 숨겨버립니다. 이 남성은 이날 $17,000가 넘는 시계를 그 자리에서 훔쳐 사라졌습니다. If you see in the video, using the distraction technique, he uses sleight of hand and he cups almost like a magician or a card shark would utilize to cup and conceal the watch. 지난 3일 49세의 중국계 야오롱완이 고급 주얼리 매장 여러 곳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맨해튼에 위치한 까르띠에와 티파니 매장에서도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치다가 덜미가 잡혔는데 야오롱이 뉴욕 일대에서 훔친 보석은 모두 $300,000에 달합니다. 야오롱의 수법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보석 매장에서 여러 제품을 보여달라고 한 뒤 구매를 하지 않고 매장을 떠나 일주일 만에 비슷한 모양의 제품을 준비해 매장에 돌아온 뒤 실제 제품과 바꿔치기를 해왔습니다. 직원들은 반지를 보여줄 당시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했고 제품이 가짜인 것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남성은 떠난 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베버리힐즈의 까르띠에 매장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까르띠에 매장 등 미 전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조사 결과 야오롱은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티파니 매장에서도 $33만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친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보석을 바꿔치기한 야오롱은 체포 당시 주머니에서 훔친 보석과 가짜 보석이 발견됐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오롱은 현재 보석금 $500,000가 책정된 채 수감됐고 다가오는 15일 법정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인슐린 펌프에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해 수백여 명이 합병증 등 부작용을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T-슬림 인슐린 펌프 기기에서 아이폰 앱 연결 시 소프트웨어 충돌로 앱이 다시 부팅돼 기기 작동 도중 꺼지거나 인슐린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발견됐다면서 해당 기기를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리콜과 관련해 224명의 환자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기기 사용자들은 관련 모바일 앱 버전을 2.7.1 이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고혈당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전역 대형 마트에서 판매된 인기 제과 브랜드사의 제품들이 살모넬라 오염 위험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팔머 캔디 컴퍼니에서 제조된 백색 코팅 제과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발견돼 해당 제품들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프레첼과 팝콘, 초콜릿 등 29가지 제품으로 여러 방식으로 포장됐으며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 일리노이, 버지니아, 캔자스 등 미 전역 17개 주의 월마트와 타겟, 달러 제너럴 등 대형 마트에서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리콜 제품으로 인한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에게 리콜 제품을 확인하고 즉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연간 2만 6천 건의 입원과 400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상당수의 소매 업체들이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인플레이션으로 일제히 인상했던 상품 가격을 다시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 최대 공예품 전문점인 마이클 스토어는 최근 5천여 개에 달하는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며 의류업체인 H&M 역시 올해 초에 비해 상품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케아 역시 수백여 개에 달하는 제품의 가격을 평균 10%에서 20% 인하한 상태입니다. Price cuts are a proven lever to drive sales and grab attention.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물가 상승으로 상품 가격이 평균 20%에서 30% 급등한 반면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쇼핑객들이 지갑을 닫거나 특가 상품 위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할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A 카운티는 웨링크 파트너십을 통해 초당 최대 2기가비트 속도의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제는 저소득층일 경우 500메가비트에 월 $25, 2기가의 경우 최대 $45로 책정돼 500메가비트에 월 최저 $65를 지불해야 하는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비해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가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이거나 스냅 또는 메디칼 혹은 무료 런치 정부 혜택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LA 카운티는 모든 요금제 플랜에는 약정 기간 없이 무제한 데이터가 제공되며 가족들이 여러 장치에서 고품질 비디오를 스트리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국은 해당 서비스를 LA 남부와 동부 지역 그리고 보일 하이츠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추후 다른 여러 도시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과거 뇌 기생충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과거 케네디 주니어의 발언을 토대로 케네디는 지난 2010년 심각한 기억 상실로 인해 의료진으로부터 뇌종양 검사를 받은 결과 뇌 속에 검은 점이 발견됐고 이는 뇌에 자리 잡은 기생충이 일부 조직을 파먹은 뒤 사망한 흔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케네디 주니어는 뇌 상태를 포함해 심방세동으로 고통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과거 4번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케네디 캠프 측은 당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을 여행하며 기생충에 감염된 것이며 해당 문제는 10년 전에 이미 해결된 상태로 인지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70세인 케네디 주니어는 81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77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지적하며 인지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에서 대형 트럭 2대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그라나다 힐스의 남쪽 방향 5번 프리웨이에서 화물 트럭 2대가 충돌하면서 화염에 휩싸여 차선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돌 사고로 인해 트럭 운전기사 1명이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왔지만 몸에 불이 붙어 지나가던 시민들이 불을 끄기 위해 도움을 줬지만 심각한 화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80여 명의 소방관들이 출동했고 진압하는 데는 40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늘 저녁까지 교통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기 핫소스인 스리라차 소스가 또 공급 부족을 예고했습니다. 스리라차 제조사인 식품업체 후이퐁 푸드는 스리라차의 핵심 재료인 레드 할라피뇨 칠리 고추가 충분히 빨갛지 않아 당분간 스리라차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고추의 색에 따라 소스의 맛과 색이 변할 수 있다면서 오는 노동절까지 고추 상태를 지켜본 뒤 재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후이퐁 푸드는 지난해에도 가뭄으로 인한 고추 공급 부족으로 스리라차의 생산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LA 한인사회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타운 오가와 아드모어로 건물을 이전한 윌셔 양로보건센터는 오늘 250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쌀 증정식과 트롯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노래도 즐겁고 선생님들 드레스가 너무 멋있었어요. 저도 할머니인데 그래도 이뻐요. 잊어버린 친구를 여기서 모두 만난 것 같습니다. 기분 좀 너무나 좋습니다. 이외에도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어제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카네이션 증정식과 전통 공연 등을 선보이는 마더스데이 행사를 개최했으며 굿사마리탄 병원은 어버이날을 기념해 신생아를 출산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산모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으려고 오타니 쇼헤이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약 1,7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이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즈하라는 은행 사기 1건과 허위 소득 신고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은행 사기로 인한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징역 3년으로 최대 33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즈하라는 오는 14일 LA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몇 주 안에 공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류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보낼 탄약 1회분 수송을 중단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도 시사했는데 전면 중단이 아닌 단기적 중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상원 청문회에 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일시 중단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터의 민간인을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라파를 공격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s we have assessed the situation, we paused one shipment of high payload munitions. Not made a final determination. 가자의 마지막 피난처 라파를 겨냥한 지상전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이 충돌하는 와중에 미국이 무기 지원을 일시 중단했다는 최근 보도를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해당 물량은 900kg짜리 폭탄 1,800개와 225kg 폭탄 1,700여 개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1회분 수송 중단 말고 다른 것도 살펴보고 있다는 말로 추가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단기적 조치일 뿐 장기적인 대이스라엘 안보 공약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long-term implication is the one I said, which is that we do remain committed to Israel's security. We remain committed to Israel's defense. 미국 정부 결정에 길라드 에르단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스라엘군이 라파의 국경 검문소를 장악하는 바람에 연료 반입이 중단되면서 가자지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연료가 사흘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계속해도 될지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국무부의 보고서 발표가 오늘 예정돼 있다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지난달 한국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친환경차로 알려진 이른바 하이브리드 차량에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면서 높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만 4,000대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4월 한 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은 68억 달러,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 역대 최고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출량이 53%나 급증해 4만 2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반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다른 친환경차는 수출량이 감소했습니다. 전기차의 각종 퍼포먼스나 차량 가격이 상당히 높고 또 한 가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체제로 하이브리드를 많이 찾는다. 주요 수출 시장은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북미에서 거의 41억 달러 규모가 팔렸는데 전체 수출액의 60%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과 비교해 수출이 늘어난 곳은 북미가 거의 유일하고 유럽이나 아시아, 중동 등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해 12월 대미 수출이 20년 만에 대중 수출을 앞서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지 변수가 많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하반기에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산업 정책 변화나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자동차 관련 기업에 5년간 2조 원 이상 투입하고 친환경차 등 미래차 산업에 정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남극 빙하가 녹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물범들은 빙하 대신 흙바닥에서 뒹굴고 주변 바다의 생태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빙하가 조금씩 무너지며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고온에 녹아버린 빙하가 폭포수처럼 바다로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보트로 10분 정도 떨어진 포터소만. 물범마을로 불리던 이곳을 가득 덮었던 빙하는 자취를 감췄고 물범들은 이제 눈밭이나 빙하 대신 흙과 자갈바닥을 뒹굽니다. 이렇게 둥글게 쌓여 있었는데 점점 녹고 사라지고 나 보니까 지금 저만큼까지 후퇴해 있고요. 우리나라 쇠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연구 거점인 스웨이트 빙하는 극지 연구자들에겐 종말의 빙하로 불립니다. 이미 남극에서 녹는 속도가 가장 빠른데 녹은 빙하가 바다로 유입되는 속도를 늦추고 따뜻한 해류의 유입을 막는 해상 빙북마저 지구온난화로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을 감싼 빙하가 모두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지금보다 58m는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얼음 근처에서 3도 정도 높은 거는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거라 그래서 이 서남극 쪽에 얼음 밑에 얼음이 엄청나게 빨리 녹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 남극 대륙을 둘러싼 바다, 남극해의 생태계는 이미 빙하 주변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남극에 사는 동물들의 기본 먹이가 되는 해조류나 크릴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빙하에 섞인 부유물로 바다가 탁해지다 보니 해조류는 광합성을 못하고 크릴은 제대로 먹이를 먹지 못합니다. 극지 연구자들은 빙하가 줄줄 녹아내리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현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극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중간중간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이 기상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줄 수 있는 답이거든요. 기후변화 위기가 바로 눈에 보이는 남극.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연구진이 앞다퉈 남극 연구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영상을 공개했던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여사가 샤넬 화장품과 위스키도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사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위스키를 전달할 때 함께 줬다는 책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입주민 권성희 씨는 독서광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이웃들이 내놓은 책을 종종 가져옵니다. 2022년 말에도 책 한 무더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 살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간 직후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안 보이니까 이분들이 이사 가셨나? 근데 이게 짐스럽다고 생각하셔갖고 뭐 버리고 가셨나? 최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뉴스가 쏟아지면서 책을 다시 봤습니다. 저자 이름은 최재형.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바로 그 목사입니다. 최재형이라는 저자가 있는 것이 4권이 있는 거예요. 전태일실록 1, 2에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등 모두 4권입니다. 표지를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저자 최재형 목사라고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자필 메모도 붙어 있습니다. 쓴 날짜는 2022년 7월 23일입니다. 사신 게 아니고 선물 받으신 거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고. 최 목사에게 책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 여사에게 준 책이 맞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 말고도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22년 7월 23일에는 40만 원대 듀어스 27년산 위스키 한 병과 자신의 저서 8권을 보안검색대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가 받았는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건넸다는 책 가운데 4권이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위스키 행방은 확인이 안 됩니다. 최 목사가 주장하는 금품 전달은 모두 4차례. 2022년 6월에는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7월에는 책과 위스키, 8월에는 전기 스탠드와 전통주, 9월에는 디올백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책을 갖고 있다 내놓은 것인지 위스키나 다른 것도 받은 게 맞는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디올백 전달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측은 다른 금품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권성희 씨는 검찰이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한다면 언제든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부산대 등 한국 국립대들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부는 공개 압박에 나섰는데요.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들도 조만간 진료를 가능하게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긴급 공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의대 정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 명령을 하겠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부결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조만간 재심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증원이 결정됐던 32개 의과대 중 현재 12곳이 학칙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주대와 강원대도 교수평의원회에서 증원 계획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잇따라 부결 또는 보류시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모두 총장의 최종 결정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지역 의료의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집중적으로 증원시킨 국립대들이 잇따라 반기를 든 겁니다. 부산대가 처음이고 저희 제주대가 2번째거든요. 국립대들이 그 뒤로 계속 상황들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장기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운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들의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즉각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올 거냐고 비난하는 등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은 한국 기업 네이버가 키우다시피 했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고 해서 라인을 뺏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실적 발표에 나선 라인 야후 대표가 모기업 네이버의 지분 매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親会社における資本移動に関しては、当社からの要請を強く続けております。ソフトバンクとネバーの間で交渉は行われておりますが、本日時点で決定した事項はございません。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강력한 행정 지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라인 야후는 또 네이버 출신으로 라인 앱 개발을 주도하고 사업을 성공시킨 신중호 이사를 이사회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인 야후 이사진 7명은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에 위탁했던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는 라인 야후가 기술 측면과 경영 측면 모두 네이버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라인 야후의 시스템 위탁 업무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어온 네이버의 실적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강요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양한 행정 수단을 활용해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당시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결국 지켜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네이버의 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연방검찰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과 관련해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8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검찰이 수사 중인 건 테슬라가 주행 보조 오토파일럿 기능과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시스템을 완전 자율주행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과장했는지 여부입니다. 오토파일럿과 FSD 시스템은 차량 조향과 제동, 차선 변경을 도와주긴 하지만 운전자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닌데요. 테슬라가 소비자 안내문에서 해당 기능이 작동할 때에도 운전자 주의를 당부하긴 했지만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와 테슬라 측은 스스로 주행하고 주차 공간을 찾는다. 운전대에 손대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해줄 거라고 밝힌 적이 있고요. 이런 발언 등이 검찰의 집중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로이터는 미국 법무부나 테슬라 모두 관련 문의에 언급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7월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을 밝힌 성화가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올림픽 성화를 실은 범선 벨렘이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인 마르세유 구항구에 도착했는데요. 길이 58m, 높이 34m인 대형배 벨렘은 최초 근대 올림픽이 열렸던 1896년 프랑스 조선소에서 탄생한 범선이고요. 지난달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에서 성화를 싣고 피레에프스 항구로 출발해 12일간의 항해를 마친 후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구항구에서 열린 환영식 행사에는 군중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올림픽 성화는 오늘 노트르담 드라가르드에서 출발해 79일 동안 전 세계 400곳을 거쳐 오는 7월 26일 파리 개막식장에 도착합니다. 홍수로 침수된 건물 지붕 위에 말 한 마리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례적인 폭우로 홍수가 난 브라질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미주 대륙의 두 나라, 멕시코와 브라질이 각각 폭염과 폭우라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남부 히우 그란지 도술주에서는 수해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실종자는 128명, 부상자 372명으로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고요. 멕시코에서는 기록적인 더위로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빚어졌는데요. 현지 시간 8일 멕시코시티를 포함한 32개 주 가운데 절반인 16개 주 내 도시에서 가용전력 부족으로 길게는 서너 시간 정도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가 앞으로 기울어지더니 기체 앞부분이 활주로에 쏠리며 착륙합니다. 현지 시간 8일 특송업체 페덱스가 운영하는 보잉 767 기종 화물기가
튀르키예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착륙 장치 이상으로 동체 착륙했는데요. 앞바퀴가 내려오지 않아 조종사가 관제탑에 비상 착륙 허가를 요청했고 결국 뒷바퀴만으로 착륙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체 앞부분이 활주로에 쏠리며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스탄불 국제공항은 사고가 발생한 활주로를 임시 폐쇄하고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석이라도 떨어진 걸까요? 주택 마당에 생긴 거대한 구멍이 차량 2대를 집어삼켰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서부 뉴멕시코주의 한 주택가에 폭 9m, 깊이 9m의 싱크홀이 생겼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안전을 위해 피해 주택 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고요. 주변 도로 통행도 금지됐습니다. 화가 난 한 남성 고객이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현지 시간 2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샌드위치 가게인데요. 피해 여성의 키는 불과 150cm인 반면 남성은 195cm의 키에 몸무게 100kg을 훌쩍 넘는 거구였고요. 손님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여성의 눈 주변에는 푸르스름한 멍까지 생겼습니다. 남성은 샌드위치에 햄을 더 많이 넣어달라며 여성 직원과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사고 차 안에 의식을 잃은 듯한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과 견인차 기사가 뛰어들었는데요. 운전자를 가까스로 꺼낸 것까진 참 다행이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차량. 앞선 견인차가 사고차를 막아서고요. 운전자 의식이 없는 걸 확인한 경찰이 서둘러 구조에 나섭니다. 망치로 유리에 균열을 낸 뒤 팔꿈치로 힘껏 내리치는데요. 다칠 수도 있지만 긴급 상황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침 정신을 차린 운전자, 경찰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나오는데요. 가만 보니 운전자 상태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고요? 네, 술 냄새가 났던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 술 먹고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거였고요. 심지어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지난달 부산 사상구의 한 강변도로에서 벌어진 일이었고요. 누리꾼들은 다른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들 놀이터 미끄럼틀 안에 검은 조각들이 눈에 띄는데요. 자세히 보니 깨진 유리병 파편들입니다. 틈새에 걸려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끼워놓은 건지 알 수는 없는데요. 미끄럼틀 바닥에도 유리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놀이터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아이들이 다칠까 봐 서둘러 치웠다면서 왜 유리 조각들이 미끄럼틀 안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고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반응도 보였는데요. 뭘 이 정도로 그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쁜 마음 먹고 일부러 그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실제 10년 전 미국 일리노이 주에선 놀이터 곳곳에 면도칼을 붙여놔 2살짜리 아이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고요. 상당수 누리꾼은 놀이터 아이들 소음에 불만을 품은 사람의 소행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구미시는 공원 인근 CCTV를 분석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의 미용실에서 찍힌 CCTV 영상인데요. 강아지 옆에 앉아있던 남성,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는가 싶더니 그대로 강아지 목을 누르기 시작하는데요. 얼굴이 파묻힐 정도로 꾹 힘을 줍니다. 고통스러운 듯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23초가량 목이 눌려 있었는데요. 마침내 손을 떼자 멍한 모습의 강아지, 잠시 후 황급히 남성을 떠납니다. 미용실 운영하는 견주는 불안 증세를 보이는 강아지가 이상해 CCTV를 돌려봤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SNS의 영상과 함께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사과 한마디 없이 잘못한 게 없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애먼 강아지에게 몹쓸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최대 패션 행사인 맷갈라에 K-팝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스트레이키즈 멤버 전원이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았는데요. 파파라치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현지 시간 6일 열린 2024 맷갈라 행사장인데요. 스트레이키즈 8명 멤버를 앞에 두고 일제히 카메라 셔터가 터지죠.
그때 파파라치 한 명이 크게 외칩니다. Everybody jump! Everybody jump! 짧은데 들으셨나요? 네, 멤버들에게 다 같이 점프해보라고 소리친 겁니다. 파파라치의 무례한 요구를 들은 듯 리더 방찬이 손뼉을 쳐 멤버들을 부른 뒤 곧바로 퇴장하는데요. 이 밖에도 멤버들의 표정이 로봇 같다고 지적하거나 조롱하듯 일본어 단어를 내뱉은 파파라치들도 있었는데요. 곧바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현지 누리꾼들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제의 발언을 한 파파라치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을 노새라고 부르죠. 말의 지구력에 당나귀 근력까지 물려받아 무거운 짐을 오래 나르기 적합한 동물을 꼽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싶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가파른 계단에 무거운 짐을 잔뜩 진 노새. 다리는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래도 한 발 한 발 힘겹게 계단을 오릅니다. 기다란 나무를 양쪽에 한가득 짊어진 또 다른 노새. 잠시 멈춰 숨을 돌리는데 큰 눈망울이 안쓰러워 보입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촬영됐고요. 노새들 하는 일이 의뢰 그렇다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게 아닌가요? 영상이 공개되자 현지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동물 학대라며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에서 회전초밥 접시에 침을 묻히고 다 같이 쓰는 간장병을 핥는 등 이른바 위생 테러 사건이 잇따랐었죠. 그 정도는 약과다 싶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들이 고성을 지르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며 난동을 부리는데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유명 주점입니다. 그런데 한 남성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맥주잔에 소변을 눕니다. 제정신이 아닌 듯 보이죠. 영상이 확산하면서 여론은 들끓었는데요. 주점 측은 해당 남성들을 경찰에 신고했고요.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맥주잔을 세척하고 일부는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